네, 글로벌 주요 이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11일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온 이슈만 살펴보면요. 악재가 호재를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또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을 합헌으로 판결할지 이 두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독일 외무장관도 사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가운데 ESM이 합헌으로 판결될 것이다라고 힘을 더해 주었고요. 독일의 현재 판결은 현지 시간 8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됩니다. 또 미 연준의 부양책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죠.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만큼 또 현지 시간으로는 13일 현지 시간 낮 12시 30분에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1시 반에 성명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그 이후에 기자회견도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12일 ECB의 은행 감독권을 포함한 새로운 부양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도 주목되고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도 출시됩니다. 먼저 오늘의 해외 주요 이슈 살펴보시죠. 호재성 재료입니다. 9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와 개인 금융 전망 낙관도가 51.8로 급등했습니다. 20개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그리스의 재정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이상 줄어들며 채권단이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권도 65억 유로 규모의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이 ECB의 유럽은행 감독권을 놓고 2라운드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이 잇따라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 성장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7.5% 성장 목표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1일 미국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정적자 비율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미 신용등급을 현재 AAA에서 AA1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결정할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강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인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며 백악관과 미 의회가 건설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등급 전망은 강등 가능성을 내포한 부정적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강등 여부는 미 의회가 쥐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 재정 절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채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요 지수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이 연말에 세금 감면 기한이 끝나고 정부 재정 지출을 일시에 줄이는 재정 절벽으로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한 모습입니다. 또 오늘 미국의 7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무역 적자 규모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 적자 폭이 전달에 비해 확대되는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11일 미국 상무부는 7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0.2% 증가한 4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둔화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은 전달보다 1% 줄어든 1,833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4월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죠. 특히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294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 폭도 4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미국 수출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원유 가격도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3분기에도 적자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에 따라 연준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도 높게 점쳤습니다.
네, ECB 드라기 총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럽 위기가 한풀 꺾이는 듯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요. 네, 뭐 슈퍼마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드라기가 이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요. 받을 사람들이, 이 조치를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위기국인 스페인이 긴축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구제금융은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가 10일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우리에게 특정 부분을 긴축하라는 요청을 한다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권단이 자국 재정에 간섭하려 한다면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드라기 총재는 지난 6일 만기 3년 이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채권 매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먼저 EFSF나 ESM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엄격한 긴축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죠. 이 라우이 총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ECB는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또 매입할 수도 없고 이 경우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 여전히 유로존의 뇌관입니다. 이 트로이카 대표단과 안토니스 사마스 그리스 총리가 긴축안의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트로이카는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앞으로 2년간 115억 유로를 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가 긴축 방안을 내놓았지만 트로이카는 구체적인 시행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그리스가 이렇게 된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그리스는 구제금융 받지 못하고 그리스는 또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그렉시트를 비롯한 유로존 존폐 위기까지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였습니다.